네, 남성을 볼 텐데요. 남성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뭐 그렇게 자주 언급되거나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일단 상한가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풀린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기술적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각된 이슈는 아마존 협업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기대가 이제 아마존 관련된 기사로 나왔는데, 사실 이 이슈는 이제 그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그래서 그 13일에 급등을 했을 때도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함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노출된 이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힘이 약간 붙이면서 지금 도지를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 남성 같은 경우 영위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디지털 뭐 모바일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기기,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기기. 그 다음에 이제 뭐 GPS 수신기 이런 것들을 그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통 사업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매출 8,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성은 기존에도 이제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그 업체들을 고객사로 기존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남성이 생뚱맞게 이제 아마존 모멘텀에 붙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남성이 아마존의 차량용 인공지능 AI 비서죠.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기업이 국일제이잖아요. 국일지업이 자회사 국일 그래핀 모멘텀으로 급등한 다음에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이 구글이 주는 네임밸류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아마존과 함께 협업을 해 나간다라는 소식에 아마존이라는 네임밸류가 국일제지라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급격하게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남성 같은 경우 그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죠. CES 2019에서 관련 제품을 공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남성 제품이 아마존 부스에 이제 전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협업이 이렇게 신기한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은 남성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좀 적자로 전환한 상태에서 하반기 정도에나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냥 기대감에 의한 급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나오는 기사가 이제 반복이에요. 그렇죠? 아마존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기 개발 소식 13일 날 나왔던 기사가 이제 15일 날 거의 비슷하게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아시아경제에서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다 보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예요. 앞으로 저는 이제 그 무인차,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뭐 스마트카, 그 다음에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량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버의 상장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세계 최대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죠. 그러니까 공유 경제의 거의 뭐 상징 같은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큰 기업입니다. 우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얼마 전에 상장을 했어요. 물론 지금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의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 후 급락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우버의 그 운전자들이 시위를 좀 했죠. 세계적으로 우리는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적고 대우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 네, 라는 시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버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엔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사회는 앞으로 소유보다는 이용이 중요한 시대로 바뀔 것으로 보이니까. 그게 이제 공유 경제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게 타다예요. 타다. 거리 가시다 보면은 흰 차에 검은색 이제 그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타다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그게 공유경제의 또 대표격이에요. 그런 만큼 앞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할 것 같은데, 우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가치 중에 70%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우버는 자율주행 부분에 높은 기술력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버가 차량 호출업체다 보니까 이걸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파급력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지역의 택시라든지 버스 시장까지 잠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혹은 우려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버의 장기 성장 동력 요인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버가 상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미래 차량 기술된 관련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때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항상 긍정적인 언급을 드렸어요. 어차피 성장해 나갈 분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20년 뒤, 10년 뒤에는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한 만큼 우버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최근의 주가 급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버 상장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재평가받고 있는 와중에 아마존과의 차량 인공지능 비서 협업 이슈가 떴고, 두 번째로는 국일제지가 자회사, 그쵸? 구글 그래핀의 구글 모멘텀으로 아마존이 같이 이제 그 부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구글 모멘텀으로 이제 국일제재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합숙 효과에 의해서 아마존 모멘텀을 받고 있는 남성의 수급이 쏠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장대 항봉 두 개 상한가로 딱딱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잖아요. 근데 이게 종가까지 예를 들어서 도지로 마감된다 라고 한다면, 도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추세 연속 아니면 추세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상승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상승하거나 하락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당연한 얘기냐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배제됩니다. 뭐? 횡보. 도지가 발생한 다음에 횡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던지 아니면 보통 꺾입니다. 그럼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손절가를 짧게 잡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횡보는 없고 상승 아니면 하락할 테니까. 이게 이제 도지를 보는 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가가 도지로 끝난다면 추세 연속 아니면 반전, 둘 중에 하나. 횡보는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횡보가 나올 가능성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딱 매도할 타임이라고 보이지지 않지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할 타임인 것은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종목의 모멘텀이 될 때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